3월 10일 날 우리가 친박신당을 창당했어요. 저는 이번 선거를 6.25 사병과 저는 비교를 합니다. 저 좌빨들은 말이죠.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자금 있죠. 조직 있죠. 그리고 이번 선거를 확실하게 이기기 위해서 마지막에 돈까지 살포했잖아요. 돈 다 나눠줬잖아요. 이런 모든 계획이 아주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심지어는 코로나가 등장하면서부터 이 사람들은 4.15 사변을 자기들이 분명히 확실하게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끝낸 거죠. 그리고 우리 보수 자유우파를 향해서 남침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은 웃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보수 우파입니다만은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큰 소리만 빵빵 쳤어요.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고 그랬어요.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세계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무조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4분 5일 돼가지고 바보짓을 연속 꼭 바보짓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미통당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전부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을 장악하고 탄핵에 반대했던 놈들은 다 바보 취급하고 그 국민들은 그야말로 못하나 굳이 목매한 사람들로 평가를 해서 이 사람들 가지고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지킬 수 없다. 이 사람들이 과연 미통당을 좌지우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과연 자유우파 맞는지 보수우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들이 뭔가 사이로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 결과는 너무 참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탄핵서부터 확실하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촛불 구태타부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선거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민초들밖에 없는데 민초들이 붕괴하고 단결하고 이게 아니다. 깨우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작한 겁니다. 대통령께서 이름 지어주시고 대통령께서 강령 만들어주시고 대통령께서 로고 만들어주시고 사람들이 계속 저희를 비웃었어요. 대통령이 뭘 해줬다고 거짓말하고 있느냐. 니들이 그냥 엉터리로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팔아먹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했는데도 결국은 이번 선거에 저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은 채 대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조수아라는 사람이 우리 민경욱 의원 제가 어제도 만났습니다만은 우리 친박 신당이 최소한 10% 이상은 전국 투표에서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조작에 의해서 부정선거의 여러 가지 증거들에 의해서 결국은 친박 신당이 10%를 넘기지 못하고 이렇게 대패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저는 분명히 이 선거는 매표 선거다. 우리 국회의원 후보들이요 커피 한 잔 사줘도 그 선거법 위반이에요. 근데 돈을 가구마다 100만 원씩 막 나눠줬잖아요. 그리고 찍으라고 막 큰 소리 빵빵 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찍었잖아요. 이게 매표 선거 아니면 뭐가 매표 선거였겠습니까? 그런 선거였어요. 일단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김현미라는 사람이 부동산 대책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제가 수많은 딱 댓글들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댓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어쩌다든지 사람들이 집 한 채씩 가져야 된다. 최소한도 이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항산의 항심이라고 그래요. 자기 재산이 있어야 자기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토지 공개념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다 토지는 국유화해야 된다고 지금 저 법무부 장관하고 있는 추미애가 그런 얘기 했죠. 또 이들은 공공하게 얘기합니다.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고통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뭡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김현미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댓글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 우리를 정부가 우리 사유재산을 뺏고 결국은 이 사회주의제로 가고 있고 공산주의로 가고 있는데 이런 아우성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도대체 당신들은 뭐하고 있는 거냐. 지금 야당이라는 사람들은 어디가 있는지 알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 상륙 작전을 또 시작한 거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좀 깨어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 돼서 우리 개인 재산 다 없어지고요. 우리는 결국은 정부의 노예가 되고 많은, 그리고 지금 이 세계 역사가 말이죠. 공산주의가 망가졌다는 것을 이미 여러 번 증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산주의에서도 3대 세습의 아주 최악의 공산주의 북한을 마치 종주국으로 바라보고 있고, 중국 공산당을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될 롤 모델을 생각하고 있는 이런 정부는 안 됩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다 이미 사회주의 공산주의 됐다고 우리 자유우방 국가들이 얘기한다는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넘버 원 김현미, 넘버 투 추미애하고 윤석열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뭐 보니까 여권에 무슨 대권 주자 무슨 10%가 나왔다고 그래요. 저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야권에 뭐라고 그래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말하자면 이 사람들 주부 노릇을 했어요. 좌파 주부 노릇을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대호각성해야 될 사람인데, 제가 지금은 윤석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좌빨들은 무슨 짓을 하느냐? 토사구팽이라고요.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써먹지만 자기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는 윤석열이 아니라 윤석열이보다 더 사냥개 노릇한 놈도 쳐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무서운 점이,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상대할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점이,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이를 마치 우리의 지도자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필요하다, 감탄고토라고 그러죠. 자기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자기들 사냥개로 쓰고 자기들이 이용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보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거기 가서 지금 문재인 정권에 붙어서 죽은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만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살아야 되니까, 내 재산이라도 지켜야 되니까, 우리 애들 밥이라도 먹여야 되니까, 뭐 이렇게 거짓말을, 비슷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맨날 옛날에 현재 그래서 자기는 모른 척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좌빨이라는 사실, 그리고 얘네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종북 세력 주사파 김정은 세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놈들이 자기 세상이 되면 제일 먼저 내칠 사람들이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월남이 공산화된 다음에 제일 먼저 내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월남에서 공산화를 호지맹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했던 지식인, 종교인 100만 명이 맞아 죽은 겁니다. 여러분, 공산화 되자마자. 여기 사회주의에 우리가 아부하고 있고 잘 도와주고 있으면 우리가 결국은 이 사람들 나라가 돼도 우리가 그때 잘 먹고 잘 살리라. 택도 없는 말씀이십니다. 다 죽어요. 다 죽어.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박신당으로 모여라 얘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우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박근혜 대통령,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함몰돼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뭘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우리가 함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추구했던 반공정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통일, 북한의 2,500만 국민들의 해방, 우리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했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의 반공정신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 5천의 가난을 물리친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이승만 대통령, 그것이 대한민국의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된 근거를 우리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미 통장이 그걸 잘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박수치고 우리가 어디 가서 도와주죠. 도대체 좀 죄송합니다만 친정집 같은 우리 미 통장, 아직도 친구들 많이 있는데 뭐라 그래서 미안합니다만 제 친구들은 숨도 못 쉬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 죽을까봐, 홍위병들한테 맞아 죽을까봐.
그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에 무슨 미래가 있느냐 이 말이죠. 넘버 2. 저 사람들은 언젠가 당신들을 이용해 먹지만 당신들은 결국은 그 사람들의 사냥개에 불과한 것이지 그들의 세상이 되면 제일 먼저 제거될 사람들이 당신입니다 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넘버 3. 여러분 개각한 거 아시죠? 이야 젊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아마 진영이 다른 사람,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개인적으로도 만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까 그 얘기도 했어요. 청문회에서 뭐 비밀 청문회는 하자. 임모라는 분이 국정원장 하려고 했는데 청문회하면 도저히 통과가 안 될 것 같아서 무슨 특공가 뭔가 그거 했다고요. 이 사람들이 뭐냐? 지금 좌빨 세력들이 이른바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들이 그동안 약간 분열된 양상을 보여왔어. 왜? 먹을 떡이 있는데 그 떡을 누가 많이 먹느냐, 누가 맛있는 부분을 먹느냐, 누가 많이 먹느냐, 그것 때문에 자기들끼리 약간 대립이 있었어.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대동단계라고 있는 거예요. 왜 대동단계라고 있냐? 자기들이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박신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기라는 걸 저들이 알고 있어요. 왜? 이제 민심이 점점 위반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실체가 점점 벗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의 지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은 공무원하게 북한 공산당 당원이고 거기 가서 당원증 받고 거기서 뭐 공작금 받고 뭐 이런 사람들이 질비하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인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랬다 어쩔 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정치적으로 말하면 3차 대전을 준비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기들의 모든 세력을 다 규합하고 있어요. 적군과 아군을 분명히 가려서 우리가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있을지 앞으로 무슨 지방선거가 있을지 몰라요. 어떻게 알아? 지들 마음대로 하는데. 저기요 여러분 지금 옛날에 공수처라고 있잖아요. 공수처에서 지금 다 기소해가지고 한국당, 미통당, 죄송합니다. 자꾸 미통당 의원이 몇 명 날라갈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국회 3분의 2 작업하는 거 쉬워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대통령 선거 안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 개각하면서 포진하고 있는 거 이렇게 보니까 마지막 3차 대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완전히 자유우파를 싹 뿌리까지 뽑아서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는 자유민주주의니 시장경제니 한미동맹이니 뭐 이런 거 다시는 이 땅에서 거론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이 사람들이 마지막 회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 전쟁에 지면 우리는 다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얘기를 우리가 꺼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장경제라는 말을 다시는 꺼낼 수가 없어요. 이제는 김정은이 밑에 개들기로 살아야 돼요. 제 말이 거짓말인 것 같습니까? 제 말이 틀린 것 같아요? 저희 아들들, 제 자식들도 저한테 얘기해요. 아버지 너무 과격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지금 상황이 과격한데 어떻게 과격하게 얘기를 안 합니까? 여러분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돼요.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상황이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을 벌인 겁니다. 그리고 이미 전국 정당이지만 우리가 다 지금 마음이 좀 쓸쓸해요. 도대체 이게 뭐가 될까? 코로나 정부까지 거쳐서 이거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있습니다. 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 됩니다. 우리가 적은 불씨이지만 힘을 합해서 전진하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 하면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망하면 결국은 우리가 일본 일제시대 때 이 선배들이 나라를 일본 놈한테 갖다 바쳤다.
이렇게 우리를 욕하고 있잖아요. 우리 선배들이 욕먹고 있잖아요. 우리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들을 겁니다. 저 사람들이 그때 자유민주주의 우파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다가 결국은 다 갖다 김정은이 갖다가 다 갖다 바치고 이놈의 나라가 개돼지처럼 살았다. 그거는 우리 선배들이 못났기 때문이다. 뭐 그런 욕먹는 것까지 좋아해요. 우리 후손들한테 그런 나라를 우리가 물려주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밥이 나옵니까? 죽이 나옵니까? 뭐가 나와요? 뭐가 그렇게 우리한테 큰 영적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질시하고 우리를 죽이고 싶어하는 이른바 종북 세력, 주사파 세력들의 날카로운 눈초리,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옛날 많은 현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치를 외면한 자, 진실을 진실이라고 얘기하지 않은 자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그 나쁜 놈들 밑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한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 밑에서 살고 싶습니까? 그런 정권 밑에서 살고 싶습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숨결을 아는 사람들이, 그것이 우리 세상에 우리 한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를 위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세계 인류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말하자면 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마지막으로 대결을 벌이고 있는 세계 대결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위대한 민족인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민족인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지지부진하고 있을까? 저 북한의 김일성이도 있고 김정은이도 있고 저 중국의 공산주의 세력도 있고 저 러시아의 공산주의 세력도 있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 이겨낼 수 있을 텐데 우리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만방에 우리가 지도자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고통을 이겨내고 우리가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인류가 나아갈 방향이고 대한민국에 나아갈 방향인가를 세계에게 천명하는 그런 위대한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5천만 8천만 국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작은 모임,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미래를 예약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목숨 바친다는 심정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힘을 좀 합쳐주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경남으로 갑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강원도로 갑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서울 다시 재창당 수준에서 다시 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쳐 열심히 전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